자, 먼저 수학일기인데요. 수학일기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학일기를 다운받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 수학일기는 여러 개의 루트에 저희가 탑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홈페이지 사진인데요. 자, 홈페이지 사진인데 지금 설명이 시작되고 여러 개 문의들이 막 와서 지금 중간중간에 말이 좀 끊깁니다. 이 수잘공 공식 카페라고 있습니다. 이 수잘공 공식 카페를 클릭을 해주시면 카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어떤 창이 나오냐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학일기 탭에 들어가 보시면 수학일기 작성 방법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학일기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자, 개인별로 관리 페이지가 있는데요. 개인별로 관리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학습 자료에 수학일기를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일기를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자, 수자리와 수달인데요. 귀엽죠? 죄송합니다.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학일기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보면 자, 수학일기는 한 번에 한 페이지만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그날 공부를 하고 사진 찍어서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는 것들은 이게 뭐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일기를 자,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해보는 건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느낀 점들이나 어려웠던 점들을 좀 적어보고요. 근데 이게 쉽게 느낀 점들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자, 요것들을 적기 위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제 목표예요. 이것들을 적어라 라는 것들은 쉽게 느낀 점들을 뭐다, 뭐 어렵게 느낀 점들을 뭐다, 그것들을 이게 확인을 하겠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오늘 배운 것들을 앞에서도 쭉 한번 훑어보기를 바라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어려웠던 점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그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게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 보는 것보다 세 번 보는 게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자, 어떤 단어인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판단을 할 때 이게 그냥 깔끔하게 적혀 있으면 이게 학생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통 이 정도면은 한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0분 만에 했는지 아니면 뭐 2시간이 걸렸는지 그것들을 결과만 놓고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소요 시간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단원명들이나 아니면 날짜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것들을 쌓아두게 되면 그것도 역시 좋은 개념 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적어주는데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돼요. 글씨를 잘 쓰면 좋고 글씨를 못 써도 좋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적는 것들이 좀 번거롭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방안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내 방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 내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뭐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필요할 때 꺼낼 수가 없죠.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에 대한 수업들을 할 때 처음에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곱셈 공식을 정말 못 외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듣고 이해되니까 그냥 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 친구들한테 곱셈 공식을 정리를 한 3번 정도 시키면 그때는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개념 자체가 공중에 떠다닙니다.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메꾸는 것들 자체가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글씨를 잘 쓰고 잘 못 쓰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윽박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딴 애들은 잘 쓰는데 왜 너도 못 써?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죄송합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변 탐구 문제라고 해서요. 자, 배운 내용들 중에서 숫자를 하나를 좀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의미 없다라고 하면 역시 안 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수학이라는 것들은 이게 수의 특징들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1과 5 약수 2개인데요. 숫자를 1만 바꿔서 6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숫자가 1 늘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3개? 이런 것들 아니거든요. 수의 특징들은 이게 개념들을 담고 있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그냥 한 개만 바꿔보고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를 바꿨을 때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숫자를 1 바꿨을 때 이게 정수가 소수가 되기도 하고 답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왜 안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할 수만 있으면 물론 저의 바람이죠.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숫자가 달라진 점으로 답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만 적어줘도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가끔 저나 유승재 선생님이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두 번씩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이 이건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친구가 정말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이해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학생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있거든요.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것들,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 뭐냐면 책을 보면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뭐 나름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지만 그 유형별로 접근법들이 다 있는데 그 접근법대로 따라갔더니 그냥 결론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에 대한 생각들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오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답을 구했고 뭐 동그라미 채점을 했고 다 맞았지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아이들이 이해를 잘 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들을 살피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느낀 점, 어렵게 느꼈던 점들이 있는지 그 소요 시간들을 그냥 눈으로 쓱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자, 글씨가 잘 써져 있는지 너무 성의가 없진 않는지를 보고 주로 이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개념들을 이해했는지들을 살펴보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보면 너무 잘한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자,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좀 열린 마음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쓴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평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선생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평가들도 한번 메꿔주시고 이렇게 한 장짜리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학일기의 경우는 자, 2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의 경우는 첫 번째 페이지가 조금 어려운 수업들이나 어려운 친구들한테 이게 대용으로 제시하는 페이지가 이 두 번째 페이지예요. 수학일기의 두 번째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풀이의 강의의 경우는 개념들을 적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배웠던 것들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은 배운 문제들을 적어보고요. 배운 문제들을 적어보고 거기에 사용됐던 개념들이나 공식 등등을 적어봅니다. 제가 역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수학의 공부들은 개념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이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적용될 수 없는 개념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개념을 배웠어. 그러면 이거 언제 써먹지? 이게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관련된 문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푸는 이유는 개념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들이죠.
그래야 그런 유사 문항들이나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이 점점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쓰이는 개념이나 거기에 공식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만드는 것들은 이 문제가 그냥 쓰레기라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쓰이는 개념들이나 공식들을 같이 찾아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역시 뭐 많은 것들은 할 필요가 없고요. 세 문제 정도만 골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만 골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 역시 그게 제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 의도대로 그냥 잘 따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학일기입니다. 그날 공부하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학습의 마무리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